네, 안녕하세요. 한자월드 브랜드 슬림 강사 오재호입니다. 지난 시간 3강까지 배우셨는데요. 여러분들 다 예습 복습 다 하셨죠? 예습은 아니고 복습만 하셔도 되는데 이제 드디어 4강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제 4강 끝나고 5강이 끝인데요. 네, 조금 더 분발해 주시고요. 지난 시간까지 제가 또 모니터링을 했는데 너무 제가 안 웃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긴장한 거를 다 여러분들한테 너무 티내가지고 이제 좀 많이 웃으려고요. 네, 많이 스마일 하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4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귀자부터 보시겠는데요. 귀자가 뭐냐? 귀예요, 귀. 귀인데 귀를 본뜬 글자예요. 그래서 이 한자는 이 부수가 들어간 한자는 귀와 관련된 한자라는 거. 그래서 보시면은 어조사도 있지만 소리 성자 귀로 듣죠.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예전에는 이렇게 귀로 잘 경청해서 듣는 게 좀 똑똑하다고 그러나요? 그래서 총명할 때도 이 귀자가 들어가요. 그게 잘 듣고 그거를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게 총명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귀자가 들어가는 게 듣는다, 귀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한자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다음 보시겠습니다. 이거 제가 웃기로 했죠. 웃질 않아. 웃겠습니다. 다음 오직 분율자인데요. 분율자 보시면은, 자, 분율자를 보시면은 어디서 요거 많이 보셨죠? 제가 손수랑 손과 관련된 한자 많이 써드렸는데요. 그 중에 하나입니다. 전에 써드린 것 중에 아마 보셨을 거예요. 이게 손인데 손으로 이렇게 붓을 잡고 있는 모양이에요. 밑에 붓털 같은 건데 이렇게 잡고 있는 모양. 그걸 분율자인데요. 분율자는 여기 밑에 보시면 숙자 이거밖에 이 붓으로 쓰이는 게 없으니까 그냥 하나 가뿐히 외워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육다로를 보실 텐데요. 육다로는 전에 제가 전전 시간인가요? 설명을 드렸는데 달을 설명할 때요. 왜 육달월이냐? 원래 고기 육이었습니다. 원래 한자가 고기 육자였는데 이거를 이제 또 이대로 쓰려니까 너무 커요, 한자가. 이게 다 찾으면 딴 거 들어갈 게 없잖아요, 한자가. 그래가지고 한자끼리 싸우고 너 뭐야 좀 줄여 이래가지고 알았어, 내가 줄일게. 그래서 줄이니까는 요게 사람이 이렇게 사람이 같이 생긴 게 사람은 아닙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변형된 게 딱 달월자가 된 거예요. 근데 달월이면은 진짜 달월이 있잖아요. 진짜 달월이 아니 너 뭐냐? 왜 나 따라하냐? 그러다가 구별이 되겠냐? 그래가지고 그럼 내가 이름이라도 그럼 이 고기 육이니까는 육자 붙여서 육달월로 할게. 그래서 이거를 읽는 방법이 육달월이라고 합니다. 육달월. 그래서 고기 육자라는 거. 그래서 구분하기가 좀 힘들어요, 사실. 같이 쓰니까요, 똑같이. 근데 이 육달월이 들어간 한자는요, 육달월이 들어간 한자는 고기나 사람이, 장기, 몸과 관련된 한자라는 거 기억해 두세요. 그래가지고 보시면 간이나 위, 폐, 사람 장기에, 장기도 장자도 이 육달월이 들어가요. 그것처럼 이 사람 몸과 관련돼 있는 장기나 이런 거, 살이나 이런 거에 관련돼 있는 한자는 다 육달월이 들어간다. 그거를 알아두시고요. 만약에 이 달월자 보이면은 딱 봤다 그러면 사람 몸하고 관련돼 있겠구나. 그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육달월의 설명을 잠깐 빼먹었는데요. 이 사람인 두 개는 사람이 아니라 고기의 그런 힘줄을 나타냈다고 해요. 힘줄을 거둬서 이 고기 육자입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신체 장기와 관련되어 있다는 거. 딱 보이면 왼쪽에, 주로 이거는 오른쪽이었고 보시면 다 왼쪽에 있죠. 왼쪽이나 아래. 그래서 딱 보시면 한자에 이게 들어있다. 이게 들어있고 만약에 이런 게 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자인지는 잘 모르겠어. 지난 시간에 이거 방패 간자 배웠죠. 방패 간자인데 이거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육답을 읽는 거 보니까 사람 장기 중에 간 있잖아. 간 때문이야. 또 아시죠? 그 간자 맞습니다. 그 간자를 이렇게 쓰는데, 그러니까 이걸 아신다 그러면은 이걸 지금 처음 보신 사람도 있으실 텐데요. 보신 분들도 딱 간자인지 바로 아셨죠? 간자를 이렇게 씁니다. 그런 식으로 이래서 부수가 중요한 거예요. 진짜 전혀 모르는 한자도 이렇게 육달월이 그런 사람 장기나 뭐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를
딱 머리로 인지하고 계시면은 방금같이 간자만 보셔도 아니 이거 뭐 육다로니까 사람 장기랑 관련돼 있고 옆에 보니까 간으로 있네. 간에 간장 있잖아. 간 있잖아. 그 간 때문이야. 그래서 그냥 간으로 하면 맞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그렇게 외우셔야 되는데 저도 그렇게 외우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자격증도 딴 거지 제가 뭐 일일이 한자 한자 다 외웠으면 저 못 땄을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외우시는 방법을 계속 익히셔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 이 부수가 그거의 핵심이니까요. 처음에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을 보시겠습니다. 신하 신자. 신하 신도 뭐 여러 가지 말은 많은데요. 저는 그 중에 이 사람이 올려다보고 있는 눈을 본떴다. 그거를 보고 있거든요. 이렇게 이게 눈 아시고 이상하죠? 이 위로 보고 있는 모습을 본뜨는 게 신하 신이다. 그렇게 외우고 있습니다. 신하는 주로 위로 보고 있잖아요. 이렇게 밑에 거하고선 왕을 이렇게 고할 때도 위로 쳐다보지 왕을 밑으로 보고 저 이렇습니다. 뭐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큰일 나죠, 그러면. 바로 좌천되거나 뭐 귀양 가는데 항상 위를 쳐다보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위를 보고 고하고 그래서 신하 신. 그렇게 해서 밑에 보시면은 신하 신 옆에 이 사람이 있어요. 이게 무슨 자냐면은 여러분들 위로 쳐다봐야 돼요. 처음에 괜찮은데 오래 쳐다보면 목 아프잖아요. 그때 어떻게 해요? 이렇게 누워서 쳐다보면은 목 안 아프죠? 올려다봐도.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자냐 누울 놔잖아요. 누울 놔. 눕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올려다보는데 사람이 올려다볼 때 아니 계속 서서 올려다보면 고개 덮고 눈 덮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누워서 올려다보면 편하니까 누울 놔. 전 그렇게 외웠습니다. 이것도 신하 신이 부수라는 거. 누울 놔자 이렇게 하나 또 외우셨죠?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스스로 자자. 많이 나옵니다. 이게 뭐 자기, 스스로 자기한테도 기자 지난 시간에 보셨죠? 뭐 3종 세트라고 또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 스스로 자자가 뭐를 본떴냐? 사람 코를 본떴어요. 코를 본떠가지고 스스로 자자인데 뭐 코가 사람한테 뭐 하나 있어서 그러냐? 그래서 스스로 자자는 아닌데 뭐 하나만 있는 뭐 많잖아요. 사람 몸 중에서 그게 아니라 우리나라하고는 좀 그 문화적 차이가 있어요. 그걸 아셔야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보통 뭐 저 말입니까? 저요? 뭐 할 때 이 가슴에 손을 대잖아요. 그쵸? 저요? 뭐 이렇게 하는데 중국이나 일본은 이 자기 코를 지칭해요. 그래서 뭐 일본 같은 경우는 오래? 와다시? 뭐 이러고 중국 같은 경우는 나? 뭐 이렇게 뭐 3개국까지 제가 해드리는데 그런 일본이나 중국 같은 경우는 코를 나타내서 저요? 이런 식으로 나타냅니다. 우리랑은 좀 다르죠. 우리나라 사람 중에 저요? 뭐 이렇게 하는 분은 거의 좀 못 본 것 같은데요. 보통 이렇게 가슴을 나타내죠. 저 말입니까? 이러는데 이게 문화적 차이예요. 그래서 이 코를 나타내는 겁니다. 코를 지칭하면서 저 스스로. 그래서 스스로 자자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참고 삼아서 또 말씀드리는데요. 이 뒤에 코비자가 나옵니다. 이게 방금 코를 본떴다고 했죠. 그래서 코비자가 나와요. 다음 시간에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코비자라는 게 있는데 코비자가 나왔다. 다음에 부수를 써라. 선생님이 이 스스로 자체가 코비와 연관되어 있다고 그랬지? 맞아. 코하고 관련되어 있다고 그랬지? 그래, 이 스스로 자체가 부수인가 보다. 그리고 스스로 자체를 딱 쓰고 자신있게 딱 쓰고 나왔어요. 근데 보니까 틀렸어요. 왜 그러냐? 이 코비 자체가 부수입니다. 이 자체가 제 부수예요. 이거랑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충분히 틀릴 수 있어요. 이 스스로 자체가 코의 뜻이니까요. 이 코비가 제 부수인 걸 모르시는 거죠. 그래서 이거의 부수는 당연히 스스로 자자겠네. 그리고 쓰실 텐데 그게 아니라 이 코비자는 코비 자체가 제 부수라는 거. 그거는 제가 뭐 다음 시간에 코비 나올 때 설명드리겠지만은 지금에 또 설명드리는 게도 여러분들 헷갈림 방지를 위해서 필요할 것 같아서 지금 시점에서 설명드린 거고요. 절대로 코비 나왔는데 스스로 자를 부수로 쓰지 마시라는 거. 꼭 진짜 한 문제 틀리시면 너무 속상하잖아요. 저도 너무 속상한데 여러분들 틀리면은 이런 거는 진짜 틀리시면 안 돼요. 아셨죠? 그렇게 해서 코비가 스스로 나를 가리킨다는 거 그거를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그 뒤에 보시면은 그 밑에 보시면은 뭐 이게 맡을 취자인가요? 이것도 밑에 개견이죠. 개코를 나타내는데 개코로 이렇게 냄새 맡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취자 코를 나타냅니다. 코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한자라는 거. 부수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다음 보시겠습니다. 이를 짓자입니다. 이를 짓자. 이를 짓. 이게 왜 이를 짓냐? 이것도 뭐 화살을 본떴다고 그러는데 뭐 책마다 약간 달라요. 이쪽이 화살 뭐 촉이고 이쪽이 뭐 벽이다 관역이다 이러는데 저는 그렇게 안 보고요.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를 저는 그 관역으로 봤어요. 벽, 관역. 관역이고 이렇게 화살 촉이 이렇게 향하고 있고요. 여기 뭐 화살 끝에 이 깃털 있죠. 그렇게 해서 이걸 본뜬 게 아니냐.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이 끝에가 세모나고 그렇게 해서 이 화살이 벽에 이를 얻다, 닿았다, 이를 얻다. 그래서 이를 지. 이를 지. 뭐 엄마한테 이를 거야 할 때 그 이를이 아니라 어디에 일렀다. 이를은 그 이를 지자입니다.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밑에는 뭐 세 글자 다 그 이를지 부수로 사용하는 한자라는 거 아시겠죠? 네. 그 다음 절구구자. 절구구도 뭐 절구구라고 그렇게 시험에 나오진 않는데요. 그 밑에 보시면은 그 세 가지 한자가 있죠. 거기도 이 절구가 부수라는 거 좀 헷갈리실 수도 있어요. 그 전에 그 8글자 설명드리면서 그 주로 바닥에 쓰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뭐 여자라든지 흠자 이거를 죄송합니다. 그 밑에 그게 부수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 절구구자가 부수라는 거. 그것도 여러분들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이 세 가지니까 금방 외우실 거예요. 특히 뭐 옛구자 제일 오른쪽에 있는 한자요. 옛구자는 뭐 밑에 아예 나와 있으니까요. 이것도 근데 좀 헷갈리실 수 있어요. 위에 또 풀초자 있으니까 풀초가 부수가 아니냐. 근데 여기서 확실히 아셔야 될 게 절구구자 밑에가 부수라는 거. 그리고 옛구니까 구로 읽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부수도 구로 읽는 그걸로 외우시면은 네, 잊어버리지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 다음에 혀설자를 보시겠습니다. 혀설. 혀설자는요. 뭐 여러분들 국어 시간에 많이 봤을 거예요. 뭐 설치음, 설근음 뭐 그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 설자가 이 설자예요. 혀를 나타내는데 이게 입이잖아. 입구. 입에서 이게 혀가 이렇게 나온 모양입니다. 혀가 이렇게 나와 있는 모양인데 뭐 혀에 뭐 많이 달렸죠. 옛날 사람 피어싱 했나요? 그건 아니고 이 뭐 입에서 혀뿐만 아니라 이렇게 입이 뭐 말하면서 나오는 그런 뭐 음향이라고 하나요? 그런 거를 본뒀다고도 하고요. 이렇게 있으면은 이게 입구에 혀가 나오고 이렇게 음향, 말소리가 이렇게 나오는 거를 이제 한자화 시켜서 글자화 시켜서 이렇게 썼다고 하는데 혀와 관련되어 있다는 거. 혀설자, 입에서 혀가 나온 모양. 그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뭐 밑에 두 자밖에 없는데요. 이거는 뭐 그리고 여기 집사자도 위에 그 뚜껑에 있는 그 사람이니 부수가 아니냐 하는데 혀설이 부수라는 거. 그거는 좀 주의하셔야겠고요. 다음 어그러질 천자를 보시겠습니다. 어그러질 천자는 그 지난 시간에도 제가 자꾸 지난 시간에도 그러는데 그러니까 계속 그 복습이 되게 중요해요. 제가 그 전에 설명했던 걸 계속 그 물고 와서 또 설명으로 하니까요. 전에 있던 거를 완벽하게 기억하시러야지 지금 수업이나 다음 수업이 편합니다. 여러분들 들으시기에. 그래서 항상 그 지난 시간을 계속 말씀드리는데요. 지난 시간에 제가 이게 뭐라고 해서 저녁 석자인데 딴 거에는 다 그 저녁에 관련된 한자였잖아요. 밤야자에도 이게 쓰이고 무슨 뭐 그 뭐죠? 각각 예자도 저녁 석자를 쓰는데 그 중에 하나 좀 예외가 있다. 마늘 다자가 예외였다. 그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마늘 다자는 이 저녁하고는 관련이 없고 고기 육자, 육다월인데 이게 줄어가지고 고기가 쌓여서 많이 쌓여져 있는 모양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고기 모양이에요. 고기인데 고기를 지금 이렇게 이게 지자가 발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것처럼 이 고기를 지금 밟고 있는 모양이에요. 고기를 밟고 막 이긴다고 하나요? 그렇게 해가지고 고기가 막 밟고 그러면 어그러지겠죠. 막 이겨지면은. 그래가지고 어그러질 천자라고 쓰는데 이거에 뭐 그 이거를 부수로 쓰는 그런 한자는 밑에 보시면은 무슨 춤출무자 이거 하나가 이 어그러질 천자를 부수로 쓰죠. 그렇게 해서 이 뭐 춤출무니까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 다리 부수가 아니겠느냐 하는데 어그러질 천자 밑에 있는 그 자체가 부수라는 거. 그걸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배주자를 보시겠습니다.
배 주자 보시면은 이게 배 모양이죠. 배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에 반에 뭐 노졌고 여기 뭐 사람 2명이 이렇게 가는 배 모양. 이 위에 뭐 깃발인가요? 무슨 뭐 청룡 뭐 해가지고 배 모양을 만든 한자예요. 그렇게 해서 이 한자가 붓으로 쓰이면 배와 관련되어 있는 뭐 큰 배든 작은 배든 상관없이 배와 관련되어 있는 한자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또 표정이 제가 좀 굳어졌어요. 좀 있을게요. 너무 늦었는데요. 다음 보시겠습니다. 다음 그칠간. 그칠간은 이게 뭐 중요하지가 않아요. 뭐 시험에도 안 나오고요. 이게 뭐 그칠간이라는 거. 그리고 원래는 그 은은자, 뭐 금운동할 때 은은자에서 온 간자라고 하는데요. 이 뭐 그치다라는 뜻으로는 거의 사용이 안 되고요. 여기 있는 것처럼 그냥 그 밑에 보시면 양자 보이시죠? 어질 양자, 어질 양자에서 이게 뭐 제부수로 생각하실 수 있어요. 충분히. 아니면 여기 위에 점이 아니냐. 근데 점주는 전에 제가 설명드렸듯이 3글자밖에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거는 뭐냐? 제부수가 아니고요. 여기 밑에 있는 간자, 그칠 간자라는 거. 그칠 간자라는 거. 그래서 이것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3급에서는 이 어질 양자만 있으니까요. 이거의 부수는 그칠 간이다. 그 정도만 아시고 그렇게 중요한 부수가 아니니까요. 그냥 뭐 넘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비색자 보시겠습니다. 비색자는 이렇게 쓰는데요. 이걸 제가 이제 설명드리면 여러분한테 설명드리려고 막 이런저런 책을 많이 찾아보잖아요. 이것도 찾아봤는데 내용이 뭐 좀 19금 내용이 좀 들어가 있더라고요. 19금 내용 들어가 있어가지고 아니 여러분들 지금 들으시는 분들 중에 연소자도 있으실 텐데 괜히 또 여기 설명했다가 진짜 뭐 잡혀갈 수도 있으니까 설명을 못 드리겠고요. 그냥 저기 정 알고 싶으신 분은 저 개인적으로 찾아오세요. 개인적으로 저기 신분증 지참하시고 찾아오시면은 제가 미성년자 아닌 거 확인 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외우세요. 이건 뭐 외우시기 편하시겠죠. 비색자. 그래서 이거는 그 말 그대로 좀 19금 그런 뭐 색을 밝힌다는 그런 얘기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뭐 여색 그런 때도 쓰이고 아니면 색깔, 뭐 빛깔, 무슨 이런 빨간색, 뭐 회색 이런 식으로 색깔을 할 때도 이 색자, 빛색자를 씁니다.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여기 3급에서는 이게 제부수니까 요거랑 이렇게 쓰는 거랑 그 다음에 이게 제부수, 이거 자체가 부수라는 거 그렇게만 아시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제 풀초를 보시겠습니다. 풀초가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네. 거의 뭐 이렇게 많이 안 나오고요. 이건 뭐 그 설명할 때 나요. 풀이 이렇게 자라잖아요. 풀들이 이렇게 자라나니까는 그 모양을 건져서 이렇게 된 거고 거의 대부분의 한자는 이게 너무 크니까 자리 많이 차지하니까 위에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쓰는데 원래 죄송합니다. 이 원래 풀초는 이렇게 써요. 풀초는 이렇게 이게 풀초인데 이걸 아주 그냥 줄여가지고 위에만 본떴습니다. 위에만 본떠서 풀초를 나타내고 이거는 풀과 관련되어 있는 뭐 여러 가지 식물 같은 거 관련되어 있는 한자에 이 부수를 쓰는데요. 여기서 좀 주의하실 게 있어요. 이게 보통 이렇게 쓰거든요. 저도 뭐 빨리 쓸 때 이렇게 쓰고 뭐 이렇게 해서 만약 락자를 쓴다고 볼게요. 아니 초자를 쓸게요. 방금 쓴 거. 방금 쓴 초자를 보면요. 뭐 이렇게 하는데 이걸 나중에 이제 몰라요. 처음 봤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부수 자전을 찾습니다. 근데 총액으로 찾고 싶어 갑자기. 총액. 이거 뭐 전혀 못 보던 한자니까. 그렇다고 이게 부수인지 지금 뭐 날일이 부수인지 열식이 부수인지 잘 모르겠으니까. 그래가지고 총액을 찾는데 이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래가지고 구획을 열심히 찾습니다. 구획을 찾는데 없어요. 저도 그 전에 일하던 데에서 그 제가 좀 한자 많이 한다고 물으러 왔는데 아니 구획에서 찾았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다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써봤죠. 평소에 쓰던 대로 보통 구획 맞는데 그래서 가만 곰곰이 생각했더니 그게 아니라 이게 원래는 중간이 떨어져 있는 한자예요. 이게 그 간단히 써서 붙인 거지만은 중간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원래 이렇게 써요. 떨어져 있는 풀초인데 이게 요새는 이렇게 그냥 붙여서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회 이렇게 자전이나 우편을 찾을 때는 획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획수 물어보는 그런 문제도 있어요. 그런 때는
이게 떨어져 있는 걸로 생각해서 하나, 둘, 셋, 넷, 4획으로 계산해 주셔야 된다는 거. 이걸 3획으로 계산해 주시면은 틀려요. 그럼 9획이다. 만약에 그 획수 쓰는 문제에서요. 이거를 풀초가 나왔는데 9획 쓰면 틀리고 이거를 하나, 둘, 셋, 네 개로 쳐서 10획이라고 하면은 맞습니다. 그리고 그 자전 찾을 때도요. 10획에서 찾아야 나와요. 그거를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근데 그냥 쓸 때는 이렇게 거의 붙였으니까요. 거기에 너무 좀 연연하지 마시고 나중에 획수 문제나 자전을 찾을 때 그때 여러분들이 풀초가 헷갈리실 수 있는 게 그 위에가 붙어 있으니까 3획이 아니냐 하는데 4획이라는 거. 그거를 명심해 두세요.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다음을 보시겠습니다. 이거는 풀이나 초래요. 풀이나 꽃과 관련된 있는 한자. 거기에 쓰인다는 거. 끝으로 덧붙여드리고요. 범호 보시겠습니다. 범이 뭐냐? 범 무서운 줄 모른다 하죠? 범이 호랑이에요. 호랑이 범자인데 이거 자체로 쓰면 뭐 왠지 좀 부족한 듯한 느낌이죠. 여기도 많이 벼 있고 뭐 그래가지고 이거 자체로는 붓으로 쓰이는데 호랑이를 나타낼 때는 밑에 이렇게 다리를 써줘요. 이게 뭐 사람 다리인데 여기에 붙였네요. 그래가지고 다리를 붙여서 이게 호랑이 호자 그리고 호랑이 호자의 부수는 요 범 이렇게 여기가 부수라는 거. 그래서 이거 관련되어 있는 한자는 다 호랑이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한자입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벌레 충자를 보겠습니다. 벌레 충이요. 여러분들 벌레 싫으시죠? 저도 벌레는 왜 이렇게 싫은지 모르겠어요. 막 징그러 죽겠어요. 조그만 벌레 사봤는데 막 엄청 큰 거 나오잖아요. 가끔씩 막 그러면 저 손을 못 잡겠어요. 징그러워서.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참고로 알 필요도 없네요. 아무튼 이제 제 개인적인 문제니까 이 벌레 충자를 보시면 이렇게 쓰는데 원래는 벌레 충이 3개로 써요. 원래는 여기 위에 하나, 밑에 2개, 이 셋이 뭐 하나의 그 집단인가요? 그룹을 이뤄서 이렇게 다니는데 보통 3을 좋아한다고 했죠, 중국에서는. 그래가지고 중국 이 한자는 3이 되게 많아요. 여기도 되게 많고 여기도 이 3개인데 원래는 아니 이거 3개 다 차이처럼 만약에 뭐 다른 한자 뱀자자를 쓴다 그러면은 어디 뭐 이거를 넣어야 되는데 지금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잖아요. 벌레들이 우르르 그래가지고 여기에 위에다 넣을까? 아예 몰라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 밑에 2개 좀 빼자. 아예 하나만 보여도 이게 벌레인지 다 아는데 뭐 이렇게 3개 같이 붙어다니는 거 뭐냐 그래 징그러운데 그래가지고 하나만 이렇게 씁니다. 하나만 쓰여도 이게 부수라는 거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보시면은 이게 벌레와 관련되어 있는 한자뿐만 아니라 좀 작은 생물 그리고 요새 같으면 뭐 상상을 못하겠는데 그런 양서류나 파충류, 뭐 뱀이나 뭐 개구리 심지어 뭐 두꺼비 이런 것도 이 부수를 써요. 예전에 그것도 벌레로 만나봐요. 네, 그래서 뭐 두꺼비나 개구리 같은 것도 이 벌레 충을 부수를 쓴다는 거. 이건 좀 지금 상식에서는 그것도 벌레야 좀 이해가 안 가실 수 있을 텐데요. 그때는 뭐 양서류, 파충류 뭐 그때 뭐 나눠져 있나요? 없죠. 그래서 부수를 썼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벌써 이제 바로 20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장 피혈. 20장 들어가자마자 살벌하네요. 피혈자가 있는데 제가 그 그릇 명자 설명드렸죠.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것 같은데 그릇 명자가 있어요. 그릇 명에 이게 그릇 모양이 본떴다고 했죠. 그릇에 지금 막 이 그릇이 그냥 그릇이 아니라 저거에 제기 그러니까 제사 지낼 때 쓰는 그릇이에요. 근데 제사엔 또 뭐가 필요해요? 당연히 희생이 필요하죠. 뭐 양이나 뭐 소는 좀 비싸고 아무튼 양을 이렇게 잡아서 금방 탁 올려놨어요. 그릇에 탁 올려놓으면 피가 팍 튀죠. 피가 막 튀고 탁 튀입니다. 피가. 그래서 이 피 튀었다고 해서 피혈이에요. 이게 피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릇에 이 피가 팍 튀는 피혈자. 그래서 이게 들어간 한자는 피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한자고요. 이 뭐 밑에 보시면 무리 중자들인데 무리도 이 피와 그 피같이 서로 이렇게 맺어져 있다. 뭐 그런 뜻에서 피혈자를 부수로 썼습니다. 피혈이 이렇게 부수를 쓴다는 거 기억해두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단일행자도 제가 전에 설명을 드렸어요. 이게 그 요거 부인변 설명드리면서 설명을 드렸는데 사거리 길에서 주로 여러분 뭐 하세요? 길에서 물론 뭐 상업하시는 분은 장사한다고 그렇게 대답하시겠지만 대부분 다니잖아요. 그렇죠? 길을 다니죠? 이렇게 왔다 갔다 다니는데 그래서 단일 행자입니다. 여기 그 사거리를 좀 이렇게 문자화해서
쓴 게 단일 행자. 그래서 이 행자가 들어가는 한자는 거리나 뭐 길, 뭐 이런 그 사람 다니는 거와 관련된 한자를 쓸 때 이 부수를 사용합니다. 그렇게 참고로 아시고요. 그 다음에 옷 의변을 보시겠습니다. 옷은 옛날에 뭐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남방도 있고 뭐 이렇게 셔츠도 입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뭐 한복 같이 그렇게 여미는 그런 옷이었잖아요. 그렇죠? 이 옷 의도 이 오른쪽으로 여미는 왼쪽으로 여미는 게 아니라 오른쪽으로 여미는 그런 옷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본뜬 한자인데 이것도 얘가 너무 많이 차지해요. 그래서 너 좀 많이 차지하면 좀 줄여 막 해가지고 옆으로 미니까는 얘가 막 짜부돼서 이렇게 됐어요. 그 보일시랑 비슷하죠. 보일시도 아까 이렇게 쓴다고 했는데 헷갈리시지 말고 여기는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점이 압축되면서 이렇게 붙은 거예요. 이렇게 아시겠죠? 그래서 보일시랑 좀 구분을 하셔야 돼요. 상당히 비슷한데 이거는 다시 한번 써드릴게요. 보일시는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이 점은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게 오드이 이게 붙은 한자는 옷과 관련된 옷이나 천 뭐 이런 거랑 관련된 한자라는 거 옷의 특성과 관련된 한자에 또 쓰여요. 그래서 참고로 알아두시고 반드시 알아두시고 계속 막 참고로 알아두세요. 이게 입에 뱉어요. 눈에 뱉대. 제가 지금 정신 차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꼭 기억해 두시고요. 오드이 변자라는 거. 네. 옷과 관련된 기억해 두시고요. 다음 덮을 아자 보시겠습니다. 덮을 아자 말 그대로 이게 좀 덮는 모양이죠. 뚜껑으로 이렇게 덮는 모양. 그래서 이거랑 좀 비슷하게 생긴 게 선역서 서죠. 동사 반복할 때 서자를 이렇게 쓰는데 좀 비슷하죠. 요게 좀 얘가 약간 내려가서 길어진 거. 그래서 이거의 부수도 덮을 아자입니다. 이거의 부수 덮을 아자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보시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볼견자네요. 볼견자. 볼견자는 전에 그 걷는 사람인 발, 어진 사람인 발인가요? 이거 설명할 때 제가 설명을 일부러 안 드린 이유가 헷갈리실 수 있어서요. 왜냐면은 그때 설명을 드리면은 만약에 지금 이 볼견자가 나왔는데 이거에 부수를 써라 그러면은 여러분들 맞죠 그때 설명했어 그러면서 어진 사람의 발을 딱 쓰시는데 틀린다는 거죠. 틀리시고 이거 자체가 부수예요. 제 부수. 이거 자체가 부수라서 제가 그때 설명을 안 드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밑에 예문에도 없었죠. 네. 그런데 이게 그 같은 맥락에서 한자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 사람 중에서 이 사람이 있는데 이게 사람을 뜻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 중에서 이 보는 거는 뭘로 봐요, 사람들?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죠. 그래서 눈을 이렇게 강조. 요 위엔 주로 강조하는 걸 나타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 그 첫 번째 시간에 설명드렸듯이 뭐 형형자나 뭐 빛광자 무슨 뭐 또 뭐 있죠? 보시면요. 또 먼저 선자 그런 걸 제가 그때 설명을 드렸는데 그것처럼 이 볼견자도 사람이 눈으로 막 눈 부릅뜨고 막 보는 거죠. 눈을 강조해서 여기 강조하는 걸 제가 나타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눈을 강조해서 볼견자를 썼다. 그래서 볼견자가 들어간 한자는 물론 보는 거와 관련된 그런 한자에 주로 쓰입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뿔각자. 뿔각자는 뿔이 뭔지 아시죠? 그 사람들이 아니라 가축들 보면 뭐 소나 양 같은 거에 뿔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뿔 모양도 그대로 써서 뭐 소자나 양양자도 그 위쪽에 달린 게 그 뿔을 나타내는 그런 건데 뿔각자가 쓰는 건 이렇게 쓰고요. 뿔을 나타낸다. 이게 뭐 뿔 같지 않은데 뭐 그 갑골문이나 이런 거 보시면은 뭐 이렇게 해서 뭐 뿔을 뭐 이렇게 그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한자화 되면서 이 뿔각자로 변형됐는데 이거는 말 그대로 그 짐승의 뿔이라 뿔과 관련된 그런 한자의 부수로 쓰입니다. 뿔 이거 아니죠?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말씀원 보시겠습니다. 말씀원의 밑에 한자가 달려있는 걸 보세요. 너무 많이 달려있죠. 그만큼 우리가 사람인도 많았지만 한자를 사람이 만들었으니까 사람인도 그렇게 부수가 많지만 또 사람이 뭘 또 많이 해요. 말을 많이 해요. 저도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을 하지만은
말을 많이 해서 이렇게 또 말씀 부수가 상당히 많은데요. 말과 관련되어 있는 거고요. 이거는 뭐 보시면은 이 입구 보이시죠? 입으로 말하잖아요, 사람이. 그래서 이 입에서 말씀이 이렇게 나가는 모양, 이렇게 퍼져나가는 모양. 뭐 이러니까 와이파이 좀 같은데 와이파이는 아니고요. 그 퍼져나가는 모양을 이렇게 본뜬 한자라고, 본뜬 거라고 하고, 아닌 저기 제가 말씀드린 시라카와 선생님이라고 일본의 유명한 한문학자 선생님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분은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은 이게 그릇으로 봤어요. 그 옛날 제사 지낼 때 그 제문을 적어서 넣은 그릇에다가 이 매울 신자도 이번 시간에 아마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이게 문신을 새기는 그런 칼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위에 문신을 새기는 칼을 올려놔가지고 만약에 너 이런 뭐 요구사항 있다 이런 거를 안 지킬 경우에는 넌 진짜 문신을 새기고 이 신한테 고하겠다 그런 식으로 말을 해가지고 뭐 말씀 언니라고 하는데 좀 어렵죠? 네, 이건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이렇게 말이 커져나가는 모양을 본뜬 한자라는 거 그렇게 외워두시면 될 것 같아요. 말씀 언변. 그래서 말씀 언변이 들어가는 건 다 말과 관련돼 있는 사람이 하는 말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한자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괜히 어려운 설명하려고 그러다가 말도 꼬이고 있고 괜히 설명했어. 그럼 이제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곡자인데요. 이렇게 이것도 많이 보셨죠? 이게 동굴 입구고요. 이거는 그 산에 이렇게 산 등성이라고 그러나요? 산 등성이 이렇게 동굴이 있는 건데 그 동굴이 있고 이렇게 좀 굴곡진 그런 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게 골이 진 골곡자다. 그렇게 외우시면 되겠고요. 이건 뭐 제부수에다가 이 한자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외워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보시겠습니다. 졸리시죠? 빨리 가겠습니다. 제가 좀 말을 빨리 해야 되는데 홍두 보시겠습니다. 제가 더 부르뜨고 목소리도 크게. 네. 보시면요, 홍두 이게 그 옛날 제사를 지낼 때 이런 제기의 제사를 지냈다고 해요. 이게 다리고요. 다리 높은 그 그릇에 제사를 지냈는데 이거 보면 막 묘자 같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글자 묘자로 뭐 외우시는 분들도 있고 뭐 참고로 이 매울 신자도 막 후로 외우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후. 그래서 뭐 신라면 후라면 뭐 그런 재밌는 얘기도 있는데 네, 참고로 아시고요. 아무튼 그래서 이 제기에는 그 콩을 넣어가지고 뭐 제사를 지냈나 봐요. 예전에. 그래가지고 이 제기를 본떠서 홍두라고 읽고요. 콩을 나타냅니다.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쓰이는 한자는 콩과 관련되어 있고 두같이 그렇게 우로 그렇게 읽는다는 거. 그거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제가 뭐 형성 한자라고 해서 그런 한자가 있거든요. 앞에도 설명이 나와 있지만 그런 거를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이게 콩의 의미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돼지 십자. 돼지 십자도 돼지를 본뜬 거예요. 이 돼지가 이렇게 꼬리도 있고 돼지 꼬리가 이렇게 긴 거 아니죠? 돼지 꼬리 뭔가? 그래가지고 뭐 다리도 있고 이렇게 돼지 모양을 본뜬 글자예요. 이거는 돼지에 대해서는 다 읽었습니다. 뭐 돼지 돈자도 이게 아까 그 육다벌 돼지 고기니까 육다벌 돼지 고기 그래서 돼지 돈자 이렇게 쓰고요. 나머지도 돼지랑 관련되어 있는 그런 한자가 많습니다. 집가자도 여기에 집안에 이렇게 돼지를 길러서 그래서 집이다. 뭐 돼지 안 있는 집 아닌가요? 그건 아니고요.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 발 없는 벌레치. 이거는 뭐 저도 잘 모르는데요. 그러니까 한자로 쓸 때는 아는데 발 없는 벌레치 뭐 이렇게 외우진 않았어요. 그러면 그 시험에 안 나오고요. 그냥 요 밑에 모양 문자에 여기에 이렇게 썼죠. 모양 문자가 이렇게 쓰면은 이 왼쪽 발 없는 모시기가 이게 부수겠구나 딱 쓰시면 된다는 거. 발 없는 벌레치 이게 부수라는 거. 그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다음 보시겠습니다. 조개패는 엄청 중요해요. 그 밑에 그 많은 한자들의 그 한자의 압박을 봐서도 이미 예감하셨을 텐데요. 조개패가 되게 중요해요.
이게 조개 모양을 좀 떴어요. 이 조개에다가 뭐 조개 같지 않나요? 여기 뭐 이 촉수인가? 촉수가 남아있는 그 모양을 좀 떴다고 하는데요. 예전에는 조개 껍데기를 화폐로 썼잖아요. 아주 옛날 고대 시대는요. 그래서 이 조개패가 들어가는 한자는 주로 뭐 돈이나 그 좀 귀한 물건, 뭐 화폐 이런 데 주로 조개패가 사용됩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대부분 다 그런 값진 거, 그런 거에 이 조개패가 쓰여요. 돈에 주로. 그 조개가 뭐 돈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게 아니고 예전 사고방식을 가져라 제가 그랬죠? 옛날 사람 사고방식을 가지면은 이 조개패가 돈이다. 조개가 돈이 돼요. 요새 돈이 안 되지만, 네. 아주 예쁘고 막 희귀한 돈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관련되어 있는 거는 돈과 관련되어 있다. 이 조개패를 쓰는 거는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붉을적자 보시겠습니다. 붉을적. 이것도 엄청 무서운 한자예요. 붉을적 딱 봐도 무섭죠. 아, 정말 무섭네. 근데 요 밑에가 그 아까 불화자 설명드릴 때 밑에 쓸 때는 이 점 4개로 한다고 했죠. 그게 좀 약간 변형된 크게 보이는 거예요. 불이 이렇게 솟아나는 건데 이 밑에가 불을 뜻하고요. 이 위에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매달려 있어요. 그렇게 해서 뭐 화형을 하는 건가 봐요. 화형을 만든 건데 그래서 이 불이 막 밑에서 활활 타오르고 사람이 이렇게 위에서 막 화형을 당하면은 이 사람도 막 붉게 보이겠죠. 이 막 그 빨간 그 불기 때문에 이 사람까지 막 빨갛게 보여서 그래서 이게 붉을적자가 됐고요. 뭐 붉을적자는 요 밑에 붉을적자만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붉을적이 났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달아날 주자, 달아난다. 여기도 그 사람을 이 흑토자 비슷하게 썼는데 달아날 주자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잘 안 나와요. 세 번째 쓰면요. 이 달아날 주자도 여기에 흑토자를 이렇게 썼는데 여기에 밑에는 이것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제가 그때 그 비슷한 발이랑 비슷한 한자 3개 써드렸잖아요. 다시 써드리면요. 그칠지 그 다음에 이거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랑 발조 이게 또 뭐 3종 세트면 3종 세트인데 아무튼 이게 다 발을 나타내거든요. 이것도 요거랑 아주 상당히 비슷하죠. 여기 그렇게 해서 요 위에는 사람이 이렇게 손 벌리고 있는 이런 모습 이거는 발을 강조한 거죠. 그래서 딱 뛰려고는 아무래도 발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발을 이렇게 강조해서 이렇게 뛰는 모습을 본뜬 게 달릴 주자. 이거를 쓰는 한자는 다 뭐 달리다, 뭐 뛰다 이런 뜻과 그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달아날 주자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발족자 보시겠습니다. 뭐 안 써드려도 되겠네요. 여기 바로 나와요. 그 가운데 있는 거 이게 발족자인데요. 발족자 여기에 요거는 아시겠죠? 요 밑에 있는 거는 이 발바닥 그칠 지자인데 위에 이게 뭐냐 그 지난 시간에도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이게 무릎이에요. 무릎 사람의 무릎을 이렇게 네모나게 해가지고 이 무릎부터 그 아래에 있는 그 발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발족자인데 이 발족자가 쓰이는 거는 뭐를 뜻하겠어요? 당연히 발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한자겠죠. 뭐 자취라든지 무슨 뭐 업적 네. 그런 때 다 이 발족자를 사용합니다. 발과 관련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뭐 뛸 약자다. 제일 끝에 보시면 뛸 약자인데요. 이것도 발과 관련된 발로 뛰죠. 뭐 손으로 뛰진 않죠. 발로 뛰고 하니까 발족자가 부수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보시겠습니다. 몸신자를 보시겠습니다. 몸신자는 그 옛날 임신한 여성의 그 옆모습을 본떴다고 해요. 몸신자 여러분 많이 보셨죠? 뭐 신토불이나 이런 데서 많이 쓰였는데 뭐 신체 검사나 신체할 때 이 뭐 왜 여성의 그 임신한 옆모습을 본뜬 거냐 아무래도 그 사람이 중요할 때가 물론 뭐 다른 때도 다 중요하고 보존해야 되지만 특히나 그 임신한 여성은 정말 그 옷과 같은 존재 아닙니까? 그 한 생명을 잉태했으니까 그만큼 중요한 그런 몸이죠. 중요한 몸이기 때문에 그 몸을 본떴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 신자가 들어가면 당연히 그 몸과 관련된 신체와 관련된 있는 그런 한자에 쓰입니다.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술의 거자를 보시겠습니다. 술의 거자도 뭐 다 물론 그 부수가 상형이지만 이것도 상형자예요. 그래서 이 위에서 본 모양, 이 술의 양쪽
그 바퀴 있잖아요. 바퀴가 이렇게 가는데 이걸 위에서 본 모양, 위에서 본 모양을 이 술의 거자, 차자라고도 하죠. 요새 뭐 술에 끄는 사람 없잖아요. 다 운전하고 차로 다니니까. 그래서 이 차자로도 있고요. 술의 거자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오는 한자는 대부분이 그 술에나 그런 뭐 차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한자고요. 다음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매울 신자, 매울 신자를 보실 텐데요. 매울 신자가 뭐냐 보시면은 이게 뭐 후 아닙니다.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무슨 뭐 후라면 이러는데 우스갯소리고요. 이게 그 문신을 할 때, 사람 문신할 때 그 새기는 그 칼을 본떴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문신 해봤어요? 들으시는 분 중에 문신 해보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저는 안 해봤거든요. 그럼 얼마나 그 살을 그렇게 해서 따갑겠어요? 따갑고 막 맵고 아프겠죠. 그래서 거기서 본뜬 게 맵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매울 신자고요. 그 문신하는 그 칼, 그걸 본뜬 글자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맵다는 의미에서 파생돼서 뭐 보내다 힘들다 그런 의미도 같이 쓰여요. 이게 나온 한자는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별신자 보시겠습니다. 이거는 뭐 간지로 많이 쓰는데요. 그 부수로 그 한자 속에 쓰이면은 이게 무슨 뜻이냐, 조개의 모양을 본떴다고 해요. 이게 뭐 그렇게 잘 안 보이지만 이게 뭐 촉수고 이렇게 옆으로 가는 모양을 본떴다고 하는데, 이게 들어간 한자는 이 조개의 뜻이라는 거, 조개의 뜻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 그거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보시면요, 이게 책받침, 시험시험 갈 착자라고 하는데, 그 전에 민 책받침 보셨죠?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근데 이거는 책받침입니다. 그래서 여기 점이 찍히고 이렇게, 이것도 그냥 빨리 쓸 때는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쓰는데요, 이게 하나, 둘, 뭐 셋, 이렇게 3획이 아니죠. 4획이죠. 이게 원래 점이 2개예요. 이것도 그 획수 따질 때 되게 힘든데요. 하나, 둘, 셋, 뭐 넷, 뭐 이렇게 해가지고 4획인데, 보통 이렇게 쓰고요. 진짜 빨리 쓸 때 막 이렇게까지 씁니다. 예. 보통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는데, 이거는 주로 뭘 나타내느냐, 사람이 그 가는 거나 뭐 거리 이런 식으로 그 행동, 뭐 걷거나 뛰거나 뭐 아무튼 그런 행동을 나타내요. 거리를 나타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게 된 배경이 옆에 보시면은 이렇게도 쓰였잖아요. 하나, 둘, 세 개에다가 이렇게 별족자, 그 그치지자 이걸 쓰는데, 보시면요, 여기에 이게 뭐가 합쳐진 거냐, 이 두인변 아시죠? 두인변하고 그 다음에 이 발을 나타내는 이거가 합쳐진 글자예요. 두 개가 합쳐진 글자라서, 이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합쳐진 글자인데, 그래서 이것도 다니다, 가다는 뜻이잖아요. 그쵸? 그 길, 그 단일 행자에서 따왔다고 제가 설명드렸죠. 그거랑 이것도 그 발바닥이니까는 다니다라는 그 뜻이 있다고 저는 설명드렸듯이, 두 개가 합쳐지니까는 당연히 이것도 다니다, 가다, 뭐 그런 의미겠죠. 그래서 이게 좀 너무 복잡하니까는 이거를 좀 축약했다 그러나요? 좀 쓰기 편하게 한 게 이렇게 바뀐 겁니다. 원래 자는 이자고요. 이렇게 4획이라는 거, 하나, 둘, 셋, 넷, 4획. 이것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작과 관련된 한자다. 거리도 나타낸다. 이게 뭐 멀 원자도 이렇게 쓰거든요. 가까울 근자도 여기에 쓰는데, 그건 나중에 나오면 설명드리고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동작을 나타낸다. 이게 책받침이라서 뭐 책만 받치고 있는 그런 게 아니라 동작을 나타낸다. 그거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보시면 우구방 보시겠습니다. 우구방도 있고,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좌구변인가요? 좌구변도 있는데, 이게 다 언덕이나 뭐 마을 같은 걸 나타내요. 그래서 이 좌구변은 이 왼쪽에 붙고요. 글자가 여기 있으면은 이 우구방은 오른쪽에 붙는다는, 그래서 우구방이에요. 글자가 있으면.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다 오른쪽에 붙어 있죠. 뭐 군자니, 나자니, 뭐 우자 다 그런데, 이거는 주로 뭐 지방, 지역, 뭐 고을, 지금은 좌구방은 다음에 설명드리고요. 좌구변은, 우구방은 그 지방, 지역, 고을 뭐 이런 걸 나타낼 때 이 오른쪽에 붙는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을 계속 보시겠습니다. 닭 유자인데요. 닭 유자라고 닭으로 쓰이는 경우는 간지에밖에 없어요. 간지가 뭐냐면 뭐 간지난다 이 간지가 아니라요. 뭐 12지지 해가지고 뭐 자축인묘 진사오미 이런 거 있죠. 뭐 신유술에 이렇게 그런 거 같이 간지가 있는데 그때만 이렇게 쓰이고요. 다른 때에는 술의 의미로 쓰입니다. 술. 그 맛있는 술이요. 여러분들은 뭐 안 좋아하시겠죠? 예, 저도 많이 안 먹는데 아무튼 이 술과 관련돼 있습니다. 이게 보시면 술동이랑 비슷하잖아요. 요 위에가 뚜껑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좀 술이 이렇게 찰랑찰랑 채워져 있는 그런 거예요. 그걸 좀 떠서 그래서 이게 들어가는 한자는 대부분 술과 관련돼 있는 그런 한자라는 거. 술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시겠습니다. 분별의 병자 이것도 뭐 하나만 남았어요. 역자가 나왔는데 분별하다 이것도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이 벼화자에다가 점 4개 붙어서 분별의 병자인데 그 이런 쌀알 이 벼에 있는 거를 벼에 있는 이 쌀을 이렇게 분별했다. 뭐 알곡 쭉정이 이렇게 분별하듯이 분별했다. 그래서 분별을 병자라고 그렇게 하고요. 뭐 어디서는 이게 뭐 짐승 발자국이라고 해요. 그래서 짐승 발자국을 보면은 이게 무슨 짐승이다. 그걸 분별을 한다고 하는데 그거보다는 이 벼에서 그 알곡과 쭉정이를 분별한다. 그런 의미로 저는 설명드리고 싶네요. 그렇게 외워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래서 그만큼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로 넘어오시면 이제 2자밖에 안 남았어요. 오늘 제가 준비한 저는 2자밖에 안 남았는데 계속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마을 리자인데요. 마을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을 이렇게 보시면요. 이 닷전자에 밑에 흑토자가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닷이 있고 흙이 있다. 그러면 뭐겠어요? 사람이 좀 살만하잖아요. 그런 데서는 마을도 형성되고요. 밭 있고 흙 있고 뭐 이렇게 비옥한 땅도 있고 그런데 거기는 뭐 무시하고 굳이 뭐 진짜 척박한 땅 가서 일구진 않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좁은 땅이 있으면 거기에 마을이 생기고 촌락이 생기고 그런 것처럼 이렇게 밭이나 땅이 이렇게 좁은 땅이 있으면은 마을이 생긴다. 그래서 마을 리자 그렇게 쓰이고요. 이게 붓으로 쓰이면 무게를 나타내는 한자에 붓으로 쓰여요. 무슨 뭐 무골 중자라든지 뭐 헤아릴 양자, 무게를 헤아리는 이런 헤아릴 양자에도 이 붓수를 쓴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마지막 쇠금 나왔습니다. 쇠금이 나왔는데요. 쇠금은 뭐냐? 쇠금은 거푸집을 돌렸다고 해요. 거푸집이 뭔지 아세요? 대부분 아시겠지만 그 주물 그 형태 있잖아요. 옛날에 뭐 똑같은 그 청동 검 같은 걸 만든다 그러면은 그걸 미리 파내죠. 청동 검 모양으로 파내고 거기에 그 쇠 녹인 물을 붓고 거기에 다시 그걸 엎어가지고 뭐 굳힌다. 그러면은 그대로 되잖아요. 그 틀을 거푸집이라고 하는데 이 거푸집 모양을 건뒀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푸집은 뭐 나무를 거푸집으로 하진 않잖아요. 나무집을 그러니까는 그 쇠를 만들 때 거푸집을 이용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쇠금 거기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한자가 이 부수가 쓰이는 한자들은 주로 쇠나 그런 금속을 나타내는 한자에 이런 쇠금이 들어갑니다. 이거는 딱 보시고 이게 한자에 들어가 있다 그러면은 이건 쇠랑 관련돼 있구나, 금속과 관련돼 있구나 그러면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또 세금까지 해서 4강이 끝났고요. 이제 마지막 다음 5강이 나왔는데요. 이제 5강까지 아시는 여러분들 뭐 부수에 대해서는 이제 뭐 더 이상 3급 부수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배우신 내용 복습해 주시고요. 다음 5강에서 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